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뒤쪽에 우리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마인드맵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했었던 게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뭘 했었는지 다시 한번 또 볼 텐데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이제 따져야 되냐면 이제 연료량이냐 환기량이냐, 그죠? 그래서 연료지배 같은 경우는 연료량이 적은 거고 환기량이 많은 거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료지배화재 같은 경우는 목조,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 쪽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환기지배형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그리고 최성기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기계수. 환기계수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계고부의 면적에다가 계고부의 높이를 곱하는데 결국 얘가 얘를 뜻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니 면적이 높아질수록, 면적이 커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A 루트 H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환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제 내화 건축물의 성장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연물이 그냥 한 개 정도? 그죠? 그러니까 발화 초기 얘기하는 거죠. 가연물 한 개 정도 연소되는 형태다. 뭐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불 끄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은 이제 불을 끄기가 좀 힘들어지죠. 성장기 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많아집니까? 연기 발생량이 많아지죠. 그죠? 연기 발생량 많아지고 농도도 짙습니다. 연기 농도도 짙고요. 자,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죠. 성장기니까요. 맞죠? 그리고 성장기 때를 우리가 프리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해서 연료 지배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때 뭐가 필요하다? 화재의 초기 진화가 필요하다. 및 사람이 도망가야 되는 뭐가? 피난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성장기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열이 아직 맥시멈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올라가는 상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연기가 많다, 농도가 짙다, 그리고 온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런 개념들 좀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성장기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류 현상에 의한 천장 제트, 그리고 나서 이제 얘로 가는 거죠. 롤오버. 근데 이 롤오버에 의해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 플래시 오버가 발생을 했다라는 건 이미 이제 다음 단계인 어디로 넘어갔다? 그렇지, 최성기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성기 때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열이 정말 최대로 나오는 시기다. 왜냐면 전체 가연물이 다 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소 및 미연소 가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 시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열이 최대 방출되는 시기고 연소와 미연소 가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다. 맞죠? 그리고 이때 이제 콘크리트 폭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폭열. 그죠? 복사율도 당연히 최대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스트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얘는 환기 지배형이고, 자, 포스트 플래시 오버 때는요, 초기 진압이나 피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때는 이제 건물에 얘가 중요하더라. 맞습니까? 내원 성능 자체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감쇄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쓸게요. 가연물이 80% 이상이 없어진 시기다. 소진되어 있는 시기고, 자, 요때는 이제 연료 지배형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환기 지배형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환기 지배형으로 지속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백드래프트. 꼭 알고 계셔야죠. 그죠? 이런 것들 내화 건물 쪽에서 이제 성장 단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버 현상들, 우리 플레임 오버라는 게 있었어요. 맞나요? 자, 얘는 화재죠. 여러분들 저는 그냥 쓰고 지울 테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게 빠르다. 선생님 왜 다 안 썼는데 왜 지우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돼요. 인강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러 그냥 빨리 하는 거야, 페이스로. 직강은 제가 좀 기다려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여기는. 아닌가요? 기다려 줘야 돼 여러분들? 혹시 집에 스페이스바 안 되시나요? 마우스 없으시나? 그죠? 할 수 있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롤오버. 자, 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다 알고 있네. 천장 제트 흐름에 얘가 되는 거죠. 착화. 맞죠? 그래서 천장 쪽에 모여있던 가스가, 여기 가스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여기에 이제 뭐가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이 붙으면 쫙 뭐가 내려와요 이제. 그렇지, 얘가 복사열이 돼. 복사열. 그래서 복사열의 축적에 의해 전실의 불이 확 하고 붙는 현상,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플래시 오버가 많이 나오죠. 그죠? 플래시 오버, 얘가 뭐예요? 전실화재. 그리고 얘는 폭발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폭발적인 연소지, 얘가 뻥뻥 아니라고 여러분들. 뻥뻥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복사열의 축적이죠. 그리고 얘는 성장기 끝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현상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플래시 오버를 내가 늦추고 싶대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장재를 불연재로 한다던가, 그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재료를 두께를 두껍게, 그리고 열 전도를 크게. 열 축적이 잘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래서 내장재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재료를 두껍게 하고 또 열 전도율을 크게 하면 잘 발생 안 하게 될 거다. 그리고 개구부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되겠죠. 또는 아주 크게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 이제 온도 자체를 낮추는 거죠. 실 온도 자체를 낮추는 거죠. 압력을 낮춘다거나.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 플래시 오버가 진짜 중요한 현상이고, 최근까지도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죠.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드래프트. 자, 이 BD 같은 경우는 폭발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훈소 상태에서
뭐에 의해? 급격한 산소 공급에 의해 약간 폭발적으로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언제 발생해요? 일반적으로 감쇄기에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얘가 있죠. 징후. 자, 어떻게 됩니까? 안으로 해요. 안으로. 맞죠,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감, 빨려 들어감. 그죠? 또는 문이나 창문이 뜨거움. 안쪽에서 연기가 소용돌이침. 맞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창문 안쪽으로 타르 성분이 흘러내림, 응축된 검정 물질 같은 게 흘러내림,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또 이 백드래프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것 꼭 알고 계셔라. 얘는 개구부를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연다? 천장 쪽에 개구부, 그죠? 또는 지붕 쪽의 개구부, 상부에 있는 개구부를 먼저 뻥 하고 열어서 그쪽으로 폭발력을 바깥쪽으로 내보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이거 잘 보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목조와 내와. 자, 얘는 이제 특징. 고온단기. 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온도가 최대 최성기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얘는 뭐 900도에서 한 1100도. 맞죠? 근데 여기 목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둘 거, 요 목조에서 조금 더 알아둘 거 몇 가지. 요게 발화 이전에 뭐를 거치더라? 무염. 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분이 15% 이상이면 착화 자체가 될 수 없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게 이 정도면 착화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조와 내와에 대한 특징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재 용어에 여기 가옥도, 이 가옥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옥도는 우리가 이제 내부의 재산이나 또는 건물 파괴를 시킬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재의 가옥도라고 얘기를 하고, 화재 가옥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재 하중과 화재 강도, 그쵸? 이 두 개 곱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화재 하중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속시간. 얘는 얘죠. 가연물의 양. 그죠? 자, 화재 강도는요, 열 축적률 또는 최고 온도.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 축적률, 최고 온도. 다 썼네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재 하중은 양적인 개념이고, 얘는 무슨 개념이다? 질적인 개념이다.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주수시간이나 내와 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없어서, 근데 이런 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화재 하중은 공식. 위에 가연물의 발열량의 총합을 넣어주시고,
아래다가 이제 목재 단위 발열량 4,500의 면적, 그죠?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문제에서 다른 숫자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4,500으로 주죠. 그러니까 목재의 발열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꼭 정리를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 하신 분들은 문제로 같이 한번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화재도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가보면 이제 연료지배형 화재와 환기지배형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환기지배형 화재는 보세요. 공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불안전 연소가 심하다. 연료지배형은 공기 공급이 충분한 조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반적이고, 연료지배형 화재는 주로 큰 창문이나 개방된 공간, 그죠? 환기량이 어떻게 보면 끝내주게 많은 거니까요. 환기지배형 화재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내화 구조나 콘크리트.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 이전 프리네요. 이후 포스트네요. 그럼 얘가 언제예요? 성장기죠. 얘는 언제예요? 최성기네요. 성장기 때는 무슨 지배형? 그렇지. 그죠? 최성기 때는 무슨 지배형? 환기.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거 자체가 두 개가. 그죠? 서로 반대로 되어 있죠. 2번. 실내 화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발화기, 초기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내 가기등이 독립 연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타고 있는 거, 하나만. 동으로의 다른 동으로, 다른 건물로의 연소 위험은 없죠. 그리고 성장기 화재 진행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개구부에서는 검은 연기가 분출이 된다. 이게 얘라는 겁니다. 최성기, 산소가 부족해서 미연소가스 많이 나온다 그랬죠. 4번, 감태기,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지고 열 발산율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자, 이 지붕이나 벽체, 대들보, 기둥이 무너져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약간 붕괴가 될 수 있다. 근데 열 발산율,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증가할 수가 없죠, 감태기 때는. 지금 가열물이 몇 프로 이상 탄 거예요? 80% 이상이 타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열 발산율이 증가하고 이렇게 떨어져 내리고 약간 콘크리트 폭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다 어떤 기? 최성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다음, 내화 건물에서 최성기 특징이 가장 아닌 거. 1번, 다량의 흑색. 자, 이렇게 흑색 연기가 분출되고 연기 농도가 가장 짙은 시기. 언제라고요? 그죠? 자, 연기량은 적어지고 화염이 확대되고 개구부 밖으로 분출이 되고,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고 불안전 연소가스가 나오고, 복사열로 인해 인근 건물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다 어디 특징이에요? 최성기의 특징이죠. 다음, 플래시오버 지연 방법. 제가 3가지 있다 그랬죠. 배연. 어떻게 하는 거야? 연기를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나가게, 그죠? 연기를 바깥쪽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연기 배출할 수도 있고, 공기 차단, 요거는 안쪽에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죠. 그럼 안쪽에 연소가 더 이상 되지 않겠죠. 냉각 지연, 물 뿌리는 거죠. 대량 추수. 제거 소화 지연법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종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백드래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불안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훈소 자체가 얘가 잘 안 들어올 때 연소다. 그러면 불안전 연소 시에는 얘가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자체는 불연성이 아니고 다 뭐다? 가연성이다. 그죠? 가연물로 작용이 돼서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폭발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 화재 진압 시 상부를 개방하는 것보다 출입문을 먼저 개방하면 죽어요. 그죠? 어디를 개방해야 돼요? 상부. 요게 이제 지붕환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출입문을 한 번에 개방하면 죽어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번째, 연료지배형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되면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연료지배가 아니죠.
훈소는 무슨 지배예요? 그렇지. 환기지배지. 환기지배. 있나요? 네.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1번. 이거 잘못됐고. 다음.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옳은 거. 플래시오버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고 백드래프트는 충격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고 충격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폭발로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뻥 하고 나한테 충격. 그리고 수반하지 않고 있다. 오케이. 1번이네, 정답은. 2번. 플래시오버는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의 현상이고 백드래프트는 환기가 잘 되는. 반대로 됐죠. 플래시오버는 종기. 요 종기라는 게 이제 감쇄기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근데 감쇄기 아니죠. 그죠? 이 중기. 요게 이제 성장기에서 최성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바뀌어야 맞는 거예요. 바뀌어야. 그리고 플래시오버의 원인은 산소 공급. 백드래프트의 원인은 복살. 요것도 바뀌어 있네요. 그럼 옳은 거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목재 건물의 화재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무염의, 발염의, 발화의, 최성기. 그죠? 정답 몇 번? 2번. 자, 화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낮은 산소 분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염 없이 일어나는 연소를 훈소라고 한다. 자, 낮은 산소죠? 그러니까 산소량이 어떤 거야 지금? 적은 거죠. 그죠? 그럼 초기에 화염 없이 일어난다?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훈소라고 얘기하죠. 훈소에 대한 정의죠. 낮은 산소 분압, 낮은 산소 분포압, 낮은 산소량 다 똑같은 거죠. 목조 건물 화재는 유류나 가스 화재는 달리 일반적으로 무염착화 없이가 아니고 무염착화 있고 발염착화로 이어진다 그랬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면화, 면, 합성수지 이런 A급 일반 가연물에 의한 화재를 얘기한다. 전손한 건물의 70% 이상이 요건 뒤에 화재조사 보고규정이라는 곳에서 저하고 같이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는 기억, 디귿, 리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음 화재 가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자, 화재 가혹도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건물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를 얘기하죠. 자, 됐죠? 2번 화재 가혹도의 질적 개념은 온도, 에너지, 양적 개념은 지속시간, 그죠? 화재 하중, 맞죠? 화재 가혹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요소 A√H는 계고부 면적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계고부 면적 자체에 비례하고, 그죠? 루트 H 높이의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그럼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다음 화재 발생으로 건물 내 재산 및 건물 자체에 손상을 주는 정도의 용어 뭐라 그랬죠? 가혹도. 어렵지 않죠? 다음 바닥 면적이 200제곱인 구획된 창고에 의류 1000kg, 고무 2000kg가 적재되어 있을 때 화재 하중은 몇 kg per 메타 제곱일까? 그죠? 의류 발열량 5000. 요거 각각 준 거야. 의류는 5000, 고무는 9000, 그죠? 목재는 4500. 창고 내 의류와 고무 외의 기태 가연물은 없으며 화재 시 완전 연소로 다 타는 걸 가정을 하겠다. 그럼 항상 화재 하중은 밑에 면적 A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무 4500 들어가 줘야겠죠. 목재에 대한 단위 발열량. 그리고 의류가 얼마라 그랬어요? 1000. 얘가 5000 플러스, 자, 그리고 고무가 2000 곱하기 9000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거를 좀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좋다. 그래서 뭐 얘를 1000으로 나눠주시든,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1 곱하기 5 플러스 2 곱하기 9 100으로 나눠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숫자가 0이 너무 많아. 위에 건 23이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0.9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얘는 230을 이걸로 나눠주는 거네요. 29 18 95 45 또 5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25.5. 아, 끝났네요.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런 문제. 자, 다음. 화재실의 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양. 자, 얘가 뭐죠? 화재 강도. 맞죠? 화재 강도. 다음. 화재 가옥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계구부 면적, H는 계구부의 높이다. 화재 가옥도의 크기는 강도와 화재 중의 영향을 무척이나 받죠. 그쵸? 두 번째,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은 화재 가옥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자값이고요. 화재실의 환기 요소는 화재 가옥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번째, 화재 가옥도는 화재실이나 화재 구역의 단열성에 영향을 받죠. 왜 안 받아요? 단열성이 크면 열 축적이 잘 되니까 화재 가옥도는 그죠? 요 단열성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화재 가옥도가 결국은 우리가 온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다 있었죠. 우리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다음, 화재 시 구획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계구부의 크기는 플래시오버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 있죠. 산소량인데요. 2번, 구획실의 창문과 문 손잡이의 온도로 백드래프트의 발생 가능성 예측할 수 있죠. 만졌을 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3번, 준불연성이나 불연성의 내장재를 사용할 경우 플래시오버 발생까지 소요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죠. 길게 끌 수가 있죠. 그렇죠? 4번, 구획실 내에 산소가 부족하여 훈소 상태에서 공기가 갑자기 다량 공급됐을 때 가연성 가스가 순간적으로 뻥 하고 터지는 현상. 뭐예요? BD죠? 백드래프트. 그죠? 다음, 구획실은 크기가 가로 1000mm, 세로가 8000mm, 높이가 3000mm이며 가연물 A와 B가 놓여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구획실의 화재 하중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때 얘가 나왔다. 밀리미터. 그래서 내가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미터로. 이렇게. 왜냐면 1m는 몇 밀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단위 환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던 거야.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아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재 하중. 그럼 지금 바닥 면적은 얘겠네요. 요게 A가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에 목재 단위 발열량 줬죠? 가연물 A, 가연물 B의 무게, 질량, 무게 얘네들을 줬죠. 그럼 요거를 아까처럼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0을 날리셔도 되고 아니면 0 날리기 싫다. 그냥 푸세요. 아셨죠? 그냥 푸세요. 그냥 푸셔도 되고 하면 여기 3.61 정도가 나오더라.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이게 훨씬 보기 쉽죠. 표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는 막 이 위에 지문에 쭉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이게 훨씬 가독성이 좋죠. 다음,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연료지배형 화재보다 환기지배, 그쵸? 최성기 쪽으로 넘어갔으니까요. 2번,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요? 그죠? 그리고 요 뒤에는 우리가 성장기에서 결국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성기로 가는 거죠. 연료에서 어디로 가면? 환기로 가면. 그럼 연기 발생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죠. 그쵸?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성장기 때가 오히려 연기량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건데 이게 해설에 가보면 이거를 여러분들 지워주시고 그냥 이렇게 끝내주십시오. 바뀐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된 거야 앞에. 아셨죠? 이거 바뀐다라고. 제가 잘못 넣었더라고요. 요거를. 그리고 연료지배형 화재는 구획실 내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의 화재이다. 연료지배형 같은 경우는 연료량이 모자란 거죠. 산소량은 충분히 들어오는 화재가 맞죠. 그죠? 다음, 성장기에는 천장 부분에 축적된 뜨거운 가스층이 발화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연물에 복사열을 공급하여 플래시오버를 초래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 제트 흐름에서 롤오버에서 플래시오버로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다음,
실내 일반 화재 진행 과정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지 않죠. 왜냐면 초기니까요. 하나만 타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게 미친 듯이 열이 오르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성장기에는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환기지배형 화재 양상이 나타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기 때는 환기지배가 아니고 뭐다? 연료지배다. 그죠? 잘못된 거지. 다 배운 거예요. 세 번째, 최성기에는 실내 와염이 최고조에 도달하나 실내 산소 부족으로 연소 속도가 오히려 느려진다. 성장기 때보다. 네 번째, 감세기에는 화염의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되어 백드래프트의 위험이 없다가 아니고 크죠. 다음, 구획실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플래시오버는 최성기와 감세기 사이가 아니죠. 이미 잘못됐죠. 성장기와 어디? 최성기 사이. 그리고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죠. 두 번째, 굴뚝 효과가 발생할 때는 계구부에 형성된 중성대 하부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중성대 3구에서 연기가 나간다 그랬죠? 연료지배형 화재는 환기지배형 화재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화재 플룸은 뭐예요? 여러분들? 불기둥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실내 공기의 압력차로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복도 쪽으로 굴러 나오는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위쪽으로 가스가 모이면 이쪽 모이는 곳의 압력이 더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압력이 더 낮겠죠. 그럼 당연히 압력 높은 가스는 어디 쪽으로? 압력 낮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천장을 따라. 그러다가 거기 불이 붙는다 그랬죠. 그럼 걔가 뭐예요? 롤오버.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장을 따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복도 쪽으로 나가는 거죠. 주변으로 확대가 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천장 제트 흐름과 어떻게 보면 롤오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다. 근데 지금 화재 플룸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설명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 징후 물어봤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백드래프트 발생 징후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유리창 안쪽에 타르, 이런 물질이 흘러내린다. 창문을 보았을 때 연기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친다. 화염은 보이지 않지만 창문과 문 손잡이가 뜨겁다.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 건물 밖으로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맞나요?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챕터 1하고 챕터 2를 끝냈고요. 다음 챕터 3와 챕터 4. 자, 여기는 약간 건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조금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근데 여기를 또 안 볼 수는 없는 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 시험 범위가 아닌 건 또 이제 시험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오류로 인정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이 건축에 대한 게 거의 없어서 시험 범위에 가보면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셨죠? 예,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나오면 또 이의 제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소방을 할 때 나중에 소방 공무원이 임용이 돼서 간단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아셨죠? 안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가보면 얘가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소방 공무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보세요. 이름이 건축 방화 계획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필드에 가보면 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막 짓겠어요? 내 맘대로 막?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 이제 어떤 계획을 하는데 건축 계획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계획이 꼭 들어가 있대요. 방화 계획.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범죄 방화겠어? 내가 가가지고 일부러 불 지르고?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불을 약간 방어하기 위한. 그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줘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 자, 첫 번째. 공간적으로 내가 방화 계획을 집어넣는데 이건 공간적 대응은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튼튼하게 지어놔야만,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놔야만 나중에 갔을 때 뭐 설비가 들어오더라도 걔네들이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건물 자체가 초가집으로 지어놓고 건물을 초가집으로 지어놓고 거기다가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뭐하냐고. 맞잖아 여러분들. 초가집 자체가 잘 타는 앤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공간적 대응은 콘크리트 건물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걸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공간적 대응에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이 있는데, 자, 대항성은 정말 적극적인 거고 구조, 대응이래요. 그래서 건물에다가 얘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 얘가 훨씬 좋은 성능이죠. 내화 성능. 불에 견디는 거. 얘는 불을 막아주는 거. 불에 견디는 성능을 넣어준대. 그래서 대부분의 콘크리트 건물이 내화 성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걸 우린 무슨 성? 대항성. 자, 그리고 이걸 콘크리트로 지어놨는데 마감 재료를 가연 재료로 마감을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가연물을 막 발라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재료를 좋은 걸 쓰라는 거예요. 회피성은. 여긴 재료가 좋은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좋은 걸로 하래요? 내장재, 마감재. 그래서 마감재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무슨 재료? 불연재료. 그죠? 이거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불연재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준불연, 그 다음 난연.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도피성. 건물을 지을 때 계단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피난 계단 같은 거. 공간 만들어야겠죠. 그죠? 도망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줘야겠죠.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어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도피성. 그래서 도대회, 도피, 대항, 회피, 이 세 가지가 공간적 대응이고, 이 공간적 대응을 서브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뭐예요? 설비적 대응. 이건 서브 개념이야. 얘는 절대 메인이 될 수 없어요. 설비적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요. 우리가 법에서 배우는 무슨 시설? 소방시설.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근데 얘네들은요, 동작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걸 메인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어놓고 정말 튼튼하게 지어놓고 불에 견디게 지어놓고 이 안에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거고,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한번 더 머릿속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가보면 이제 건축법 용어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요, 특히 피난층, 요거는 소방법에도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는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요? 피난층. 맞습니까? 그러면 피난층은 무조건 1층이다. 맞아요? 틀려요? 피난층은 그 건물의 무조건 1층이다. 아니죠. 왜요? 요즘 건물은 지하 1층, 지하 2층이 1층인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이 지하 2층이나 지하 1층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또 2층이 지상층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된 건물도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즘은 막 건물을 막 살을 깎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무조건 1층이라고 해서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하층.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대요. 뭐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읽어보시고 요거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층. 그죠? 지하층. 그리고 피난층. 요 두 개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법에 나오죠. 요거 법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 무창층. 내가 알려드렸잖아. 지상층 중에 이거는 지하층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층 중 다음 계구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구부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 30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구부 자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계구부가 그냥 계구부가 아니죠? 무슨 계구부야? 그렇지.
뭐를 위한 계구부? 피난을 위한 계구부. 그죠? 그래서 이 피난을 위한 계구부가 그 층 바닥 면적 대비해서 30분의 1 이하면 우리는 거기를 뭐라고 한다? 무창층, 창문이 별로 없는 층, 위험한 층, 결국 사람한테 좋은 게 없는 층. 그럼 이 사람이 한 명이 피난할 수 있는 계구부 크기를 우리가 여기 가보면 50cm 이상의 원이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메타? 1.2m.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위치는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한다. 공지에 면한다. 공지에 면한다. 그리고 구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나 개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에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도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맞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네 번째. 자, 이게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계단을 잘 보십시오. 계단.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차피 법규에서 하고 혹시 법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응급, 그죠? 구급 쪽 특채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은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꼭 법규를 안 배우는 사람들은 소방법. 자, 그리고 거기 계단. 계단은 읽어봅시다. 직통계단. 건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그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단. 그러니까 피난을 할 수 있는 계단이죠.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니까. 피난계단. 지상으로 직접 통행하고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되어 있대. 그러니까 직통계단인데 얘가 있는 거야. 내화 성능.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불이 옮겨붙지 않게 해주는 성능. 그래서 얘가 피난계단이래요. 맞죠? 자, 피난계단인데 다음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특피는 우리가 뒤에서 나와요. 특피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피난계단에 부속실, 자, 뭐가 설치되어 있대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대. 제일 좋은 거죠.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중에 제일 좋은 건 특별피난계단. 왜냐하면 특별피난계단은 우리가 피난계단 쪽에 제연설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피난안전구역. 요거는 이제 한 층을 그냥 피난의 안전한 구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층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면 안 돼.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설비만 딱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요런데 초고층 건축물 같은 데 가보면 30층마다 한 층을 피난 안전구역으로 꼭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인명구조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제2롯데월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10층짜리잖아. 거기가 110층이 넘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꼭대기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그죠? 자, 제일 좋은 게 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게 불연재료와 비슷한 성질. 그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거죠. 안 타는 게 아니고 잘 타지 않는다. 얘가 뭐예요? 난연. 그리고 고층 건물은 30층에 120m.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초고층은 50층에 200m. 요거 법에 많이 나오죠. 30층에 120, 50층에 200. 그죠? 그리고 준초고층은 고층도 아니고 초고층도 아닌 걸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불연재료 성능 및 종류.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불연재료가 뭐고, 준불연이 뭐고, 난연이 뭐고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불연재료의 종류엔 이런 게 있고, 준불연재료의 종류엔 이런 게 있고, 난연재료 종류엔 이런 게 있대요. 읽어보시라고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방화구조. 방화구조 정의.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래. 즉 건물에 갔을 때 만일 이 건물이 방화구조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은 내화구조 건물보단 안 좋은 거예요. 방화구조는 견디는 게 아니고 잠깐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방화구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견디지를 못해요. 잠깐만 막아주는 거야. 잠깐. 너 잠깐 오지 마.
그리고 화재가 끝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대. 좋겠어요? 안 좋죠. 그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게 그래서 방화 구조로 인정을 받으려면 철망 모르타르라는 걸 몇 센치 이상으로 바르면 된대요. 2cm 이상으로 바르면 된대.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몰타르 회관죽을 바른 것으로서 두께가 2.5. 시멘트 몰탈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2.5. 신벽의 흙으로 맞벽, 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화구조. 근데 이 방화구조보다 좋은 게 뭐예요? 내화구조죠. 그래서 이 내화구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건물은 해서 끝나면 파트 3 화재 조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끝나면 됐죠? 여러분들 지금 되게 잘 왔어요. 지금 파트 1이랑 파트 2까지. 요거를 빨리 끝내고 우리 뒤에 이제 약간 암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또 암기 쪽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뭐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합격하려면 해야지. 그치? 재미없어도 해야지. 누가 공부를 재미로 해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내 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좀 힘 좀 내시자고. 힘 좀 내시자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남겨드렸죠? 그쪽에다가 개인톡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